삼국 사기엔 모두 기록. 삼국사의 기록을 기준으로 현행 교과서와 비교하면 고구려가 90년, 백제는 252년, 신라는 413년의 역사가 행방불명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교육하고 있는 한국의 역사는 1500여 년으로 축소된 셈이다. 중국에 버금가는 우리의 역사가 일본보다도 뒤지는 동양 최후진 민족이 되고 만 것이다. 일본은 없던 고대사를 조작하고 역사를 끌어올려 민족사를 미화하는데 이것을 본받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사에 있는 기록도 무시하여 교과서에서 빼버리고 있는 것이다. 침략 세력으로서의 일본을 극복하는 노력이 올바른 민족사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일본이 왜곡해서 전 국민에게 교육시키는 한국 고대사를 우리가 2세 교육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있는 현실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교육계의 소리다. 당시 학자들 삼국사기 믿을 수 없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건국연대와 시조를 비롯한 한국 고대사가 국사 교과서에서 빠지고 축소된 까닭은 무엇인가? 조선일보가 입수한 63년도 문교부 자료 국사 교육 내용에 동일해서 그 이유가 드러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대사는 서양사나 중국사에 비하여 기록이 부족하고 따라서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교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 점을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여러 교육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즉, 정치 변천 중심의 수사제가 교육 방법에까지 침투하여 학생과 교사를 곤경에 빠뜨리고 말았다. 어느 모로 보아서는 불필요한 사료까지도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 시대가 현대와 멀어질수록 학생들의 역사의식은 얕아지고 현재와 단절되기가 쉬우며 자연히 단편적 사실의 기억에만 그치고 만다. 역사는 하나의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편찬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러한 뜻에서 중대 문제가 됐던 교육 내용을 통일하여 새 교육 과정에 따라 새로 교과서가 편찬될 때부터는 통일된 내용을 수록하여 그에 따라 국사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실제 지도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63년 5월부터 문교부의 위촉을 받은 28명의 국사학자와 국사 담당 교사들이 12차례의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세부 지침을 세웠다. 단구는 민족 신화로 취급한다. 기자 위만조선 사실은 고조선에 포함 취급하되 기자, 한시, 개아지, 위만, 위시조선 등 용어는 쓰지 않는다. 기자 동네 기자 운운은 교과서에서 하지 않는다. 삼국의 건국 및 건국연대, 주몽, 온조, 박혁거세는 부족사회에서 다루고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건국연대는 표시하지 않으며 삼국이 고대 국가로서 발전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으로 하고 삼국이 고대 국가로서 발전하기 시작한 때는 태조왕, 고이왕, 내물왕 때부터 또는 몇 세기부터라고 한다. 국사교육내용 통일위원들은 건국연대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되며 고대 국가의 성격을 정의한 사학계에서는 BC 57년, 37년, 18년월을 부인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또 삼국의 시조를 삭제한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건국시조가 여러 사람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따라서 삼국의 시조설화를 건국신화로서 강조한다는 것은 민족신화로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못 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중고교 국사가 거민정 시대이던 당시 국사 교육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이 지침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전부터 이병도 저 고등학교 국사 등 일부는 이 지침대로 삼국의 건국연대 등 고대사가 빠졌으나 김상기 저 고등국사는 이 지침을 무시, 삼국 초기 역사를 그대로 실었다. 실패한 문교부의 이 지침은 74년 국정교과서로 개편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5.16 이후 군사혁명 정부가 고양된 민족주의적 분위기에서 국사 교육 내용 통일 지침을 마련하려 했던 것은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과
국민의 단결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63년 통일안의 내용이나 74년 개편 교과서가 보여주는 것은 원래 의의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민족사의 뿌리라 할 고대사를 연구하여 보완하기보다 오히려 축소, 말소하는 결과만 빚고 말았다. 이런 결과는 당시 학계에 팽배했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교과서에까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입장은 아직도 우리 학계에 남아있다. 원로 사학자 이기백 교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신화에 역사적 요소가 담긴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화일 뿐 역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역사를 단지 얘깃거리로 착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 고 밝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교부의 국사교과서 편찬 관계자인 윤종영 연구관은 기원전의 삼국을 국가로 보기는 힘들다며 이를 뒤엎을 만한 학문적 성과가 없는 한 현행 교과서 내용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학자, 교사들은 삼국사기 불신론을 교과서에 반영한 것은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결과이며 광복 후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제는 한국을 침탈, 강제 합병한 후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흑판 승리, 말송 보화, 진전 좌우길, 금서룡 등 어용 사가들을 동원 한국의 고대국가 성립연대를 끌어내리기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실증 사학의 이름으로 과학성을 강조, 중국과 일본 측 사료와 일치하지 않는 한국 측 사료는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했으며 그 결과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태조왕, 근초고왕, 내물왕에 이르러 비로소 국가로서 성립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삼국 초기에 100년에서 400년이 한국사에서 사라져버린 까닭이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 문제는 현재 고대 사학계에서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학문의 과학성을 주장하는 측에선 여전히 불신론을 고집하고 있으며 젊은 학자들이나 고고학계에서는 많은 수가 긍정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5년 말에 한림대 주최 고대사료의 신빙성 문제 학술회의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긍정론 쪽으로 기울었고 이에 따라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다. 해석만 제대로 한다면 삼국사기의 기록이 고고학, 유물, 중국 측 문헌 기록과 맞아떨어진다고 서울대 최몽룡 교수는 말했다. 서울 어느 중학교 교사는 이유야 어떻든 국정교과서에 어느 한쪽의 견해가 독점적으로 수용됨으로 인해 학생들이 고대사 인식상에 심한 단절을 겪고 있다는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실에서 삼국의 성립 부분을 가르칠 때면 항상 곤혹스러움을 느낀다. 고조선, 예맥, 부여 등 만주, 한반도 북부에서 펼쳐진 민족사의 여명기와 삼국시대사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학생들은 시조 없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인 줄 알고 당황해한다고 말했다. 일총독, 조선인은 조선사 모르게 하라.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우리 고대사를 가르치며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은 충격이다. 건국연대도 시조도 없는 고구려, 백제, 신라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 같은 역사에 당황한다는 지적은 국민들을 놀라게 한다. 그러나 초, 중, 고교 국사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삼국시대만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63년 국사 교과서 내용을 통일하면서 삼국, 건국사 등 종래에 가르치던 내용을 삭제했을 때도 당시 학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거나 제반 학설을 비교 연구하여 통일된 정서를 채택하지 않고 시비의 여지가 있는 것은 모두 빼버렸다는 것이다. 당시 삭제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단군, 기자, 위만조선, 삼국, 건국 시조 이외에
남한의 위치와 부족국가 숫자, 한사군의 위치, 신라 통일연대, 고구려의 국내성과 환도성의 위치, 신라의 불교 공인연대, 백제의 서울 위례성의 위치, 우리나라의 근대화 시기 등 10가지가 넘는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고 이 중에는 놀랍게도 고대사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일반인들이 국사를 배운 것은 광복 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300여 년 전인 1670년 동몽선습이 간행돼 서당의 교재로 사용되면서 학동들이 윤리와 함께 국조단군과 고대사 삼국사를 배웠다. 천자문을 뗀 다음에 배운 기초교과였다. 조선말 근대교육제도가 도입되며 대한제국 학부가 펴낸 최초의 교과서도 역사 지리를 포함한 국민소학 독본이었고 두 번째 나온 것이 조선 역사였다. 한국을 강제 병탄한 일제가 서당에서의 동몽선습 강의를 금지한 1915년까지 단군 조선으로 시작되는 조선사를 배웠다. 일제가 학교 교육을 통해 일본 역사를 가르쳐 우리 국사 교육은 단절됐지만 광복 후 많은 국사 교과서가 나와 국사 교육도 광복됐다. 이때 단군도 되살아났고 삼국의 시조도 국민들이 배운 것이다. 그런데 현행 교과서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한국 고사서의 초기 기록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빼버린 것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학문적으로 분석, 비과학적인 증거를 구체적으로 논증한 한국 사학자의 논문은 별로 없다. 거의가 일본 학자들이 일본 고대사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말살한 한국 고대사 왜곡 논문을 비판 없이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 학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고려대 김정배 교수는 우리의 선배들 중 일부가 일제사학을 연구 사료로 수용하여 이런 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대학 최재석 교수는 1인 학자들의 왜곡된 주장이 광복 40여 년을 넘도록 우리 국사 교과서에 버젓이 실리는 것은 식민사관에 대한 우리 학자들의 비판 연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제 식민사학의 정체는 무엇인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방대한 조선사는 한국인들이 독자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일본 식민학자들이 만든 것이다. 일본의 식민사관은 한국을 침탈하기 이전에 준비됐다. 그 정체를 밝혀주는 자료가 일본인들이 조선사를 편찬하며 그들끼리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만든 조선사 편수사업 개요에서 드러난다. 일한합방이 된 이 마당에 조선인에게 그들의 역사를 읽게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옛날을 생각해 하여 독립국 시대의 구멍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조선에는 자고로 사적이 많으며 조선인은 예로부터 독서와 작문력에 있어 결코 문명인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 민족을 무지몽매의 영역에까지 억압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문명 세태에서 불가능하다. 그런데 고래의 사서는 현대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시대의 옛 꿈에 빠지게 할 폐단이 있고 신작들은 일, 청, 일로 간의 세력 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그 사서들이 심히 곤혹해 한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못 읽도록 절멸하는 것은 오히려 비밀리에 이를 전파하는 역효과가 날 뿐이다. 그러니 차라리 이러한 사서들을 대신하여 공명척확한 새 사서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읽게 하는 것이 동화의 효과를 가져오는 첩경이며 여기에 바로 조선 반도사의 편찬을 새로이 하는 주된 이유와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일제의 조선사 편수 취지다. 여기서 조선 사료 인멸의 증거가 드러난다. 또한 조선사 편찬을 놓고 그들 내부에 이견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다 교활한 방법이 채택돼 일본인들이 조선사를 쓰는 비극이 연출된 것이다. 일제는 한국 침탈 전부터 조선사 왜곡 편찬 계획을 가졌었다.
1910년 한국을 강제 침탈한 일제는 2개월도 못 된 11월 조선 전국에서 사료 강탈에 나섰다. 가장 악질적인 기구였던 조선 총독부 취조국 지휘로 경찰을 앞세워 전국의 서점과 향교, 서원, 양반가의 서고를 뒤진다. 이들은 강탈한 한국 사료를 분류,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불태워버렸다. 일제가 인멸한 서적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광복 후 출간된 재헌국회사는 20여만 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채호의 을지문덕, 장지연의 대한신지지, 이채병의 애국정신 등과 엄청난 고서들이 이때 순환을 당했다. 일제의 한국 사료 압수 작업은 3.1 독립선언까지 계속됐다. 3.1 독립선언으로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부임한 조선 총독 제등실은 부진한 조선사 편찬을 독려하며 1922년 조선에서의 교육 시책의 요결을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조선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 전통, 문화를 모르게 하라.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 무능한 행적, 악행 및 풍속 등의 사례, 예컨대 외침을 당하여 항복한 순환사,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사실, 당파 싸움 등을 들춰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에게 자국의 역사와 조상, 전통, 문화에 경멸감을 일으키게 하여 자국의 모든 것에 혐오감을 느끼게 하라. 그때 일본의 역사와 전통, 문화, 인물, 사적 등을 가르치면 자연히 그들이 일본을 흠모하게 돼 그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조선사 편수회의 갖가지 만행.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사를 재편한 일제 중추기관이다. 조선사 편수회는 3차례 개편됐다. 일제의 조선사료 강탈 기간 중인 1916년 1월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로 발족한 이 기구는 조선사 편찬위, 조선사 편수회로 바뀐다. 중추원 산하에서 조선 총독부, 마지막에는 일황 칙령에 의한 독립관청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일제는 조선사 35권, 조선사료 총간 20종, 조선사료 집진 세지를 간행한 1938년 6월 조선사 편수회 사업 개요를 발행, 이 기관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조선 측에서 이완용, 박영형, 권중현 등이 고문으로 사망 때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일제로부터 합방공로로 자귀를 받은 부일 거두들이다. 일본 측에서는 학자들이 고문으로 추대됐다. 흑판 승미, 삼포주행, 금서룡 등이다. 맹랑한 구성이다. 일본 측은 학자를, 조선 측에서는 정객들을 앉힌 것이다. 모두 6편으로 간행한 조선사의 편찬 실무자들로는 금서룡, 말송보화, 도여밤길, 학견 입길 등 20여 명의 일본 학자와 이병도, 신석호, 홍희, 구찬서, 조한직, 이능화 등이 참가했다. 일제는 조선 측의 참가자들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고 하여 마지막으로 6당 최남선을 회유 28년 12월 20일 일본 내각 결의에 임명장을 주고 편수위원으로 참여시키기도 했다. 조선사 편수회 회의록을 보면 놀랍게도 한국 고대사의 부정말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제가 본격적으로 조선사 편찬에 착수하기 위해 1923년 1월 8일 총독 제등실과 정무총감 6일 충일까지 참석한 제1차 위원회 기록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실무진이 제1편 삼국이전, 제2편 삼국시대, 제3편 신라, 제4편 고려, 제5편 조선전기, 제6편 조선중기, 제7편 조선 후기로 시대를 구분 제시하자 조선 측과 일본 측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벌어졌다.
정만조. 삼국 이전은 단군 조선까지를 넣는 것이냐. 흑판. 삼국 이전의 명칭을 재검토하겠다. 이능화. 고대 조선에는 단군 조선과 기자 조선이 있다. 그 명칭은 고대 조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흑판. 그 당시 조선은 현대 조선과 지역이 다르므로 삼국 이전이란 막연한 이름이 좋을까 한다. 이능화. 건국 신화는 민족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니 반드시 본문에 수록해야 한다. 배원창삼. 단군과 기자는 건국의 주요 사항이므로 망라하려 한다. 조선간치랑. 금서룡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사무수행상 토론대로 가결하면 좋을까 한다. 6일 충일. 원한대로 가결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선사가 7편으로 기획되고 단군조선, 기자조선을 포함한 한국의 고대사를 본문에 수록하겠다고 총독 앞에서 정무총감이 약속한 사실이다. 그러나 1차 위원회 후 불가사의한 사건이 벌어졌다. 토론 내용대로 결의하자고 제의한 중추원 서기관장 소전간치랑이 이 모임 후 3개월도 안 돼 파면되고 단군과 기자를 수록하겠다고 답변한 백원창삼은 8개월 만에 사망하고 만다. 또 문제를 제기한 정만조는 전찬실무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조선사 편수회 일본 측 위원들은 조선 고대사 말살에 총력을 집중해 연대가 부정확한 사료와 사화는 조선사 편찬에서 제외키로 하고 언제 누가 무엇을 했다는 정확한 기록만을 편년체로 서술한다고 그 기준을 정했다. 이러한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가 육당이다. 육당이 위원회에서 첫 발언한 것은 1930년 8월 22일 중추원에서 열린 제5차 모임이었다. 육당에게 주어진 회의 자료에는 7편으로 계획됐던 당초의 조선사가 6편으로 축소돼 있었다. 삼국 이전과 삼국 시대가 제1편에 합쳐지고 실질적인 편차는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 후기까지였다. 통일신라 이전의 조선 고대사는 아예 없어진 것이다. 또한 통일신라 이전을 다룰 제1편은 동양 삼국의 자료만 정리한다는 것이었다. 육당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편수 범위에 대한 질문이다. 제1편의 통일신라 이전이란 범위는 막연하다. 대륙의 숙시는 조선사 기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발해도 조선사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사와 관계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해야 한다. 육당의 이러한 발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본 측 위원 금서룡이 숙시는 연대상 역사로 취급하기 곤란하다고 거절했다. 그는 사료와 사설은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사 제1편 삼국 이전과 제2편 통일신라는 위원들의 원고 심의도 없이 1932년 3월 31일 출간됐다. 일부 출간과 함께 2년여 만에 열린 편수회 제6차 회의에서 육당은 노발대발한다. 꼭 넣기로 했던 단군조선도 기자조선도 수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육당은 1차 회의 때 기록을 증거로 단군조선은 조선의 기원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 별편 제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 측 위원들은 단군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기본 사료인 삼국 사기에 없기 때문이며 기자조선은 중국 사료에 포함시켰다고 발뺌했다. 이와 함께 금서룡은 단군을 신화로 조작한 논문 단군고로 경도 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때 금서룡은 삼국유사 단군고기에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를 나라가 아닌 환인으로 조작 영인하여 각계에 배포했다. 단군을 신화하여 조직적으로 말살한 것이다. 육당은 금서룡의 삼국유사 조작 사실을 폭로하고 단군과 기자가 역사적 인물이나 신화적 인물이냐는 연구 대상이나 조선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35년까지 9차례 열린 편수위원회는 단군조선을 비롯한 삼국통일 이전의 고대사 문제로 조선, 일본 위원 간의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원고 심의도 없이 편수 실무자들에 의해 조선사 35권은 완간됐다. 이 조선사는 단군을 제3편 7권 말미 고려편에 나오는 백문실의 상소에 단군
이자를 마지못해 넣었을 뿐 끝내 역사적 사실로 조선인들이 인식해온 단군 조선을 말살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등실이 교육시책으로 지시한 대로 고려의 국군이 쇠퇴하여 북쪽은 홍건적에게 개경을 점령당하고 남쪽은 왜구가 창궐하는 시기를 골라 상소문 속에 나오는 단군 이래만을 넣고 육당의 주장을 반영했다고 생색을 낸 것이다. 일제가 펴낸 조선사는 결국 고조선도 고구려 백제 통일전의 신라도 발해도 씻지 않아 민족과 역사의 뿌리를 잘라냈다. 통일신라 이후의 조선사도 멋대로 해석, 부정적인 사례와 순환사만을 확대했다. 서울대 신용하 교수는 일제가 남겨놓은 조선사는 이게 식민사관 극복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번역도 체계적인 비판 연구도 아직은 없는 실정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뿐이 아니다. 국내 유수의 국사 대사전 중에 하나는 비록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유화 정책으로 만든 조선사이지만 색인이 없는 사료의 이용에 많은 편리를 준다고 아직도 어이없는 평가를 하고 있다. 편수회에서 조선시대 집필을 맡았던 신석호가 생전에 일제가 펴낸 조선사는 한국 고대사의 많은 분량을 말살 왜곡했다고 고백하였음에도 편리한 책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사학자들이 있는 것이다.